안녕하십니까.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. 자,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인을 위한 치주 강의라는 제목으로 재밌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구강 관련된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치주염, 잇몸에 관련된 염증 내지는 임플란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치주염이 전신질환과 관계가 있다 내지는 전신질환이 치주염과 관계가 있다라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부터 나온 그림들입니다. 구강 내의 세균들 그리고 염증들이 온 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, 그리고 당뇨, 골다공증, 조산, 치매, 폐렴, 얼마 전부터는 정말 많은 더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치주염이 전신 쪽으로 영향을 주고 거꾸로 전신질환이 치주를 또 영향을 준다라는 새로운 발상 내지는 새로운 발견이 되겠는데요. 자, 과연 구강과 전신질환이 어떻게 연관이 된 걸까요? 자,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장기 몇 개 없습니다. 그쵸? 자, 먼저 눈을 한번 볼까요? 뭐 얼굴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 있죠.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 눈을 싹 꺼내 보면 그 뒤쪽에는 사실은 이런 피부와 같은 상피세포가 쫙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.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거죠. 자, 그러면은 한번 코를 생각을 해볼까요?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죠. 이거는 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 폐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아주 깊은 구멍인 것 뿐이지 이게 실제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. 상피가 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입은 어떨까요? 입은 정말 깊죠. 그쵸?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멍일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거대한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몸 안을 통과할 뿐이지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. 엄밀하게 조직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. 자, 손톱은 어떨까요? 우리 몸 안에 파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.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손톱을 상피가 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 보라색 상피랑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와 있을 뿐이지 몸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치아는 어떨까요?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뚫고 상피 세포막을 뚫고 뼈까지 박혀 있는 조직은 치아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그 구멍에 치아가 막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몸 안으로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사랑니 4개를 제외하고는 28개의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. 그 28개의 치아 주변에 한 6mm 정도의 얕은 내지는 중등도의 치주 포켓,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. 일반인을 위한 치주 강의에서 치주 포켓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주 골고루 만들어졌어요. 그 면적을 한번 다 합산을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보면은 손바닥 4개 4분의 1 정도가 되는 2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이 됩니다. 염증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,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응급실 갑니다. 가서 치료받고 막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수술해야 되나요? 엄청나게 걱정을 하실 거예요. 그렇죠? 아프기도 엄청 아픕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 요거를 골고루 펴가지고 치아 주변에 20제곱센티미터를 쫙 펴놓으면은 이 몸에 좀 피가 나요. 좀 부어요. 아파요. 푹 자고 나면 괜찮고 약 먹으면 또 좀 버틸만 합니다. 이러면서 몸 안에 염증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생겼으면 엄청 열심히 치료하실 거면서 구강 내에 쫙 퍼져 있으니까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구강 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
전신적으로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화학적 매개 물질들을 막 분비합니다. 그게 비밀스럽게 사람의 목숨을 단축한다. 이게 2004년도에 타임 매거진의 토픽 주제였습니다.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. 하지만 재밌게도 요 2004년도 타임 매거진의 토픽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0년 전이죠.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태양왕 루이 14세, 짐이 곧 국가다.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. 모든 것을 다 가졌을 것 같지만 그 역시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. 자, 이 루이 14세의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이 입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. 저희 치과 의사들은 이런 걸 보면 잘 알지만 전형적인 틀니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의 입술입니다. 이 틀니가 자꾸 덜그럭거리니까 입술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. 어이구, 루이 14세면은 모든 걸 다 가졌을 것 같은데 치아가 없었어요. 양치질 안 하셨나요? 아닙니다. 양치질 잘하셨고 관리 좋았어요. 하지만 의도적으로 모든 치아를 뺐습니다. 왜요? 치아가 만병의 근원입니다. 폐하. 궁중에 있었던 의사 다칸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 당시에 Focal Infection Theory라는 개념 하에 이 인간의 몸에서 치아처럼 위험한 건 없다. 이 치아 주변에 세균들이 살면 분명히 몸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루이 14세에게 가서 설득을 하죠. 일반 신하라면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대왕왕이시여, 구강폐화라고 하면은 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나빠지기 전에 모두 다 빨리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라고 합니다. 아, 건강한 치아를 모두 다 빼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다고 하겠어요. 그쵸? 루이 14세도 싫다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.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다칸이 얼마나 강력한 신념을 가졌는지 이 루이 14세를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. 폐하의 건강은 곧 폐하의 영광이며 이 폐하의 영광이야말로 바로 대프랑스의 영광입니다. 라고 이제 설득을 하니까 루이 14세가 솔깃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.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으니 시행하라 라고 눈을 딱 감고 치아를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 의학의 최고봉 소르본 대학이 의과대학으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르본 대학의 가르침은 바로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상상할 수 없지만 마취를 하지 않고 치아를 빼기 시작을 해요. 이 28개의 치아를 하나 둘 빼기 시작을 합니다. 얼마나 아팠을까요? 왕차면에 울지도 못하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아랫니를 빼다가는 아래턱에 금이 갔고요. 윗니를 빼다가는 입천장에 구멍이 났다고 돼 있어요. 다행히 아래턱은 아물었습니다만 입천장은 결국 아물지를 않았대요. 그래가지고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치아는 다 뺐습니다. 이제 틀니를 이제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요? 모든 식사를 다 그냥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습니다. 10시간, 12시간씩.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역시 태양왕. 어마어마한 식성을 갖고 있어서 오리, 토끼, 꿩, 종다리, 닭, 자고새 등을 다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생충 때문에 많이 드셨다라고 하네요. 어쨌건 이 모든 과정을 또 다칸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그 당시로 치면 아마 의무 기록일 거예요. 일기로 남겼습니다. 자, 살균한 목적으로 폐하의 입천장에 뚫린 구멍을 뜨겁게 달군 쇠막대로 14번에 걸쳐 찢었다. 그 이후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왕이 포도주를 마시면 콧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묘기를 보게 되었다. 더 가관인 것은 왕의 입에 코를 향해 뚫려 있는 구멍에 음식물이 붙어 있다가 며칠 지난 뒤에 콧구멍을 통해 튀어나왔다라고 아주 덤덤하게 남의 일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. 자, 나중에 루이 14세의 엉덩이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 다칸이 어떻게 치료했을지 이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이게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저도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된 내용인데 관련 근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그럴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Focal Infection Theory,
국소적인 감염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죠. 그 당시에서는 정말 돌팔이와 같은 개념이었지만 지금 의학이 발달을 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방법은 좀 너무 지나쳤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. 닭한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. 왜? 치주질환, 치주염이 있었더니 이게 치매가 악화가 되고요. 고개 숙인 남성의 80%가 잇몸 질환이 있다라고 합니다. 게다가 코를 고는 환자분들 치주질환 발병률은 11배나 높다고 하고 이 외에도 골다공증, 당뇨, 조산, 스트레스 정말 많은 전신적 인자들이 치주염과 관계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쏙쏙쏙 나오고 있죠. 저 역시도 그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잇몸병. 과연 잇몸병으로 끝나는 걸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관리하지 않게 되면 전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치주염과 전신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각 질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내용이 좋았다거나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버튼, 좋아요 한 번씩 팍팍 눌러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